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비 디자이너입니다. 이번 영상은 일러스트 왕기초 설명 영상입니다. 일러스트 가장 기본적인 모든 도구, 툴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일러스트 바로 실행시켜 주세요. 다운받으시면 요런 장면이 생기게 되실 거예요. 요런 아이콘이 생기게 될 거거든요. 일러스트랑 포토샵 다운받는 방법은 이제 14일 무료 체험을 포함해서 다운받는 방법은 다른 영상에서 소개했으니까 자 여기서 다운받는 방법은 그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요렇게 다운을 받으면 이런 화면이 생성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일러스트 2번 따닥 클릭해서 들어가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로딩 중에 있고요. 일러스트 켜지는 중이고요. 자 이렇게 켜지면 자신이 일러스트를 다운받을 때 가입한 이름으로 이렇게 화면이 생성되고요. 자 여기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러스트 새롭게 2026년도에 생성된 기능이거든요. 자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일러스트 왕초보기 때문에 물론 이 영상을 다 시청하시면 이제 왕초보에서는 100% 벗어나실 수 있는데요. 지금 이런 일러스트의 신규 업그레이드된 기능은 나중에 심화 편에서 다루도록 하고요. 우리는 제일 처음 대지 생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 대지라는 게 한자를 쓰진 않았겠죠, 일러스트에서. 왜냐면 미국 서양 프로그램이니까 어쨌든 대지라고 하거든요. 이 대지가 뜻하는 바는 도화지예요. 자, 도화지를 불러와야 하는데 단축키 컨트롤 N을 눌러서 불러와 주셔도 되는데 제일 먼저 그림을 그릴 때 우리가 그림 그릴 때 만드는 게 도화지겠죠. 도화지가 있어야 공책이든 뭐든 그 연습장이든 뭐든 있어야지 그림을 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서 제일 맨 위에 제일 끝에 있는 거에서 제일 첫 번째 거를 눌러주시면 파일에서 뉴 눌러주시면 도화지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창이 뜨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도화지 세팅하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도화지, 어떤 대지를 생성할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요건 이제 리센트 최근에 내가 이용했던 것들이 제일 먼저 보이고요. 자, 여기 이제 모바일이랑 웹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도화지에 관련된 것들에 대한 건데 모바일이랑 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러스트 심화 과정보다도 더 높은 이제 실무자 과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페이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뭐 핸드폰마다 기종이 다르잖아요. 아이폰 X, 뭐 아이폰은 이제 요 정도 크기의 그 밑바탕 그림을 그려라. 아이패드는 이제 요 정도 크기다라는 걸 미리 이렇게 기본적으로 일러스트에서 실무자들이 조금 사용하기 편하게 물론 여기서 세팅을 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한 번 클릭하면은 그거 관련된 도화지가 불러와 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놨고요. 그래서 모바일이랑 웹은 이제 거의 실무자 과정에서 제가 따로 언급할 거고요. 그러니까 도화지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모바일이랑 웹도 도화지 크기를 나누거든요.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UI, UX 디자인 실무자 과정 중에서도 UI, UX 과정이 될 텐데 이제 모바일이랑 웹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웹도 보면은 크기가 다 달라요. 이제 실무자 과정 가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면은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크기하고 네이버 쇼핑 스토어에 등록하는 그 크기가 다르거든요. 그런 거 관련해서 이제 일러스트가 기본적으로 이야기해주는 거고 일단은 소싱도 당연히 다르겠죠? 우리 친구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는 그 크기하고 페이스북이랑 뭐 기타 핀터레스트, 유튜브에 등록하는 크기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 걸 기본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왕초보기 때문에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프린트 용지로 해볼게요. 일반적으로 가장 익숙한 용지는 A4 용지가 되겠죠? 근데 A4 용지는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조금 작게 느껴집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A3를 선호하고요. 자, 일단은 A4보다 한 단계 큰 A3 크기로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쪽 값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겠죠? 이걸 전부 다 설명했고요. 요 밑에는 이제 일러스트가 요건 매번 킬 때마다 바뀌어요. 그래서 일러스트가 이런 것들도 있다. 디자인할 때 이러한 것도 한번 보세요 하고 추천해주는 것들이고요. 자, 저는 A3로 선택했고요. 요거는 내가 만든 어쨌든 우리는 도화지 한 장은 아니니까 프로그램이잖아요. 요 도화지 이름을 뭐로 할 거냐 했을 때 저는 이 도화지 이름을 도비 디자이너라는 이름을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단위가 되겠거든요. 근데 이 일러스트 프로그램이라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씁니다. 이 언어도 한국어부터 아랍어까지 뭐 영어, 기타 등등 일본어 전부 다 있거든요. 근데 나라마다 쓰는 단위의 기준이 달라요. 한국은 보통 밀리미터, 센티미터를 많이 쓰고요. 서양 같은 경우에는 인치 뭐 이런 걸 많이 쓰거든요. 우리 신발 크기만 해도 한국에서는 235, 240, 245 뭐 이런 식으로 단위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서양 거는 그
신발 크기 사이즈도 다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전 세계가 다 쓰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여기서 내가 가장 익숙하고 한국에서 주로 많이 쓰는 건 보통 밀리미터가 되겠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수많은 단위 중에서 야드 뭐 이런 것 중에서 피트, 인치 중에서 밀리미터로 선택하겠습니다. 솔직히 센티미터랑 밀리미터랑 같긴 한데 실무에서는 좀 디테일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밀리미터를 많이 사용합니다. 센티미터보다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용지 방향이 되겠습니다. 세로로 할지, 같은 A3여도 세로로 할지 가로로 할지인데 지금 일러스트 관련해서 설명을 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로로 놓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밑으로 갈게요. 요거는 이제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자, 밑으로 내려서 보면은 백그라운드가 있죠. 백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화지 색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화지 색상 같은 경우에는 같은 A3여도 색도화지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화이트 색깔로 할지, 블랙 색깔로 할지, 그 다음에 그냥 공통사항으로 할지인데 요거는 블랙을 하고 싶은 분들도 요것도 이제 자신이 작업 스타일에 따라 다른데 저 도비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으로 놓고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별콩이들도 그냥 디폴트 값으로 놓고 해주세요. 블랙으로 하고 싶다 해도 블랙보다는 디폴트 값이 조금 더 좋습니다. 편해요. 그리고 디폴트 값으로 해놓고 작업하시는 게 조금 수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부분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컬러 모드거든요. 컬러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죠. RGB랑 CMYK가 있습니다. RGB랑 CMYK에서는 RGB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상에서의 색상입니다. 조금 더 쨍하고 형광 같은 색상이 잘 표현이 돼요. 반대로 CMYK는 인쇄 프린트 값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작업한 것을 프린트할 거다 했을 때 아무리 RGB로 막 쨍쨍하게 만들어도 프린트를 하면은 그 컬러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RGB 같은 경우는 언제 사용하냐면 지금처럼 인터넷상에서 작업해서, 그러니까 컴퓨터로 작업해서 프린트를 굳이 하지 않고 바로 인터넷에 업로드할 경우에는 RGB로 하셔도 RGB로 합니다. 보통 그럴 때에는. 근데 CMYK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이것을 프린트하겠다 하면 이제 색상이 프린트가 잉크 컬러거든요. 그래서 사이언, 마젠타, 옐로우, K는 블랙 요런 걸로 이제 만드는 거기 때문에 프린트 잉크에 대한 값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색상은 RGB랑 CMYK가 있는데 저는 요 영상을 이제 프린트할 게 아니기 때문에 RGB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용량 크기거든요. 작게 만들지 크게 만들지인데 무조건 크기 좋죠 하면서 크게 만들면 업로드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일러스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300ppi로 해놨습니다. 일단은. 근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만든 목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완성된 값을 대표적으로 지금 유튜브니까 유튜브에 300ppi로 만들어서 작업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너무 용량이 큰 파일이기 때문에 업로드할 수 없습니다라고 나와요. 근데 또 이 와중에서 그럼 제일 작게 만들어야죠. 그럼 너무 작아서 해상도라는 게 떨어집니다. 해상도가 떨어지면 이제 작업 퀄리티가 내가 열심히 만들었는데 작업 퀄리티가 낮아지니까 일단은 내가 갖고 있는 일러스트 프로그램에서 제일 크게 만들어줍니다. 왜냐면 작게 만들었다가 크게 만들려고 하면은 힘들어요. 작업도 오래 걸리고 거의 대부분 다시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근데 반대로 큰 상태에서 내가 이제 목적에 따라서 그 작업 결과물을 전송을 했어요. 뭐 업로드를 하든지 해서 올렸는데 작업 파일이 너무 큽니다. 라고 하면은 파일을 작업 양을 낮추는 건 오히려 쉬워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든 일단 크게 작업하시고 그 다음에 작업 결과물이 완성됨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줄이는 걸 추천하고요. 자, 나머지는 이제 미리 보기 모드인데 나머지는 기본 값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크리에이트 눌러주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지 생성하는 거예요. 요 값으로. 자, 이렇게 크리에이트 누르면은 대지가 생성하게 됩니다. 자, 생성되면은 아무것도 안 클릭했는데 정말 딱 요 상태거든요. 요 상태에서 이제 차근차근 한 개씩 위에서부터 전부 요쪽부터 여기까지 전부 만들어줄 거인데요. 자, 먼저 이제 요 마우스 크기처럼 생겼죠? 요걸 선택 도구 툴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한 개씩 설명할 거니까 전혀 걱정 안 하시고 잘 따라오셔도 됩니다. 일단 삼각형을 한 개 그려볼게요. 자, 요게 삼각형이거든요. 이 삼각형을 가지고 요 다이렉트 툴, 전체 선택 툴과 다이렉트 툴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삼각형을 가지고 이 마우스 커서 모양을 만들 텐데요. 지금 이 첫 번째 거인 요 전체 선택 툴이라고 하거든요. 전체 선택 툴은 요거 도형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만들었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두 번째 건 다이렉트 툴이 되겠죠? 요거는 이렇게 점 한 개, 그러니까 꼭지점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조금 더 쉽게 만들면은 지금 요 도형을 두 개 만들었고요. 요 도형을 요거는 이제 두께값이 한 3 정도 줘볼게요.
그리고 얘는 지금 이 그림을 똑같이 그려본 거거든요. 3은 너무 작은가 보다. 자, 이렇게 해서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자, 요 그림이랑 똑같이 생겼죠? 요거는 이 도형은 이제 전체 선택 툴 도구라고 하는 거고요. 그 옆에 도구는 이렇게 생겼죠? 색이 채워져 있죠? 요거는 다이렉트 툴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전체 선택 툴과 다이렉트 선택 툴에 대해서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면, 요거는 이 전체 선택 툴은 이 도형을 움직일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얘도 뭐 여기다 놓고 싶으면 여기다 놓고, 그러니까 도형을 한마디로 서브젝트라고 하죠. 전문 용어로 말하면 이 도형을 이제 서브젝트라고 하거든요. 이 서브젝트 툴을 움직이는 겁니다. 어떤 작업을 하든 어떤 디자인을 하든 내가 여기에 무언가를 그려놓은 거를 움직여야지 배치하는 거잖아요. 배치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툴이 되겠죠? 한마디로 그냥 마우스 같은 툴입니다. 요건.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요 다이렉트 툴은 뭐냐? 요걸 다이렉트 툴이라고 하거든요. 요거 선택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위에 거 선택해 주세요. 위에 거 선택해주면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꼭지점 모양을 조금 변형할 수 있어요. 내가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디테일한, 그러니까 작업을 다 완성하고 난 다음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작업하고 싶을 때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런 꼭지점을 선택하셔서,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딱 잡아서 내가 변경하고 싶은 부분을 클릭해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데, 드래그해서 이쪽 전체 부분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꼭지점을 잡아서 도형의 전체적인 거를 작업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도 이렇게 작업해줍니다. 얘도 이쪽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요것도 이제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고요. 얘도 바꿀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꼭지점 부분 한 개 한 개씩 변형하는 걸 다이렉트 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도형 설명해 볼게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거까지도 선택하는 툴이 될 텐데요. 자, 다각형을 일단 그려볼게요. 요거 도형이니까. 도형으로 이렇게 지금 도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색깔을 한번 줘볼게요. 이거는 이제 빨간색 해서 그냥 직관적인 그 색상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도형이 있어요. 근데 요 매직본 같이 생긴 매직본 같이 생겼는데 도형 이 툴 이름도 매직 원드네요. 자, 요 도형의 이름은 뭐냐면, 이게 좀 바뀌어야 되네. 도형을 지금 다 다른 모양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요럴 때 다이렉트 툴하죠. 요걸로 꼭지점 집어서 이런 식으로 모양 바꾸고 싶을 때, 이런 모양을 만들고 싶을 때, 자, 모양이 전부 다 다릅니다. 이럴 때 검정 색깔을 한꺼번에 선택하고 싶어 하면은 요 매직본 같은 걸로 얘를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이게 전체 다 선택된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요 전체 선택 툴 있죠. 전체 선택 툴을 클릭하고 이걸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선택이 됐으니까. 자, 다시 얘를 이 상태에서 옆으로 가. 이 상태에서 검정색만 클릭하고 싶어요. 검정색만 클릭하고 싶으면 얘를 이 전체 선택 툴, 이 기본 마우스를 클릭해주고 얘를 이렇게 움직이면 되죠. 얘도 이렇게 움직이면 돼. 근데 한꺼번에 움직이고 싶어. 그러면 Shift를 눌러서 전체 한 번씩 클릭한 다음에 움직여줘도 되거든요. 근데 요 매직 툴을 선택해서 얘를 선택했죠? 그리고 이거 전체 선택 툴 선택해서 하면은 요렇게 같은 색깔끼리는 전부 선택할 수 있다. 반대로 검정 색깔 말고 이번에 노란 색깔 선택하고 싶다. 노란 색깔 두 개 다 잡혔죠? 전체 선택 툴에서 이런 식으로 움직여주는 거죠. 이번엔 빨간색도 한번 잡아봐야겠죠? 빨간 색깔 클릭했어. 전체 선택됐죠? 이 상태에서 이제 선택하기 누른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면 됩니다. 요런 기능의 도구예요. 자, 다음은 이 레쏘라는 도구, 이것까지도 선택 도구 툴인데요. 일단은 이렇게 해놓을게요. 이렇게 해놓고 맨 뒤로 보냅니다. 색깔은 지금까지 안 쓴 이 색으로 해놓을게요. 자, 이 상태에서 저는 지금 이 도형만 선택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 이 배경에 큰 도형까지 그려놨잖아요. 그러면은 얘만 선택하고 싶으면 다른 도구 몰라도 일단 이 기본적인 선택 도구에서, 전체 선택 도구에서, 자, 이거 클릭하고 Shift 눌러서 여러 개 전부 다 클릭해서 이렇게 클릭해서 움직여주면 됩니다. 근데 번거롭잖아요. 밑에,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은 이 전체 선택 툴로 드래그해서 전체 선택한 다음에 Shift 누른 상태에서 얘를 빼주면 얘만 또 잡아서 움직일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요 레쏘라는 툴로 이렇게 얘만 선택해요.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 포토샵의 올가미 툴처럼 얘만 선택이 된 거죠. 그 상태에서 이렇게 얘만 이렇게 도구를 선택하는 작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러스트는 같은 방법이어도 정말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전체 선택 툴로 도형을 한 개씩 이런 식으로 선택하는 도구고, 자, 그 다음에 다이렉트 툴 도구는 얘를 선택해서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다.
꼭지점 같은 부분을 선택해서 대신에 꼭지점을 선택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다이렉트 툴도 방금 한 개 더 설명을 드리면 얘 선택하고 이거를 전체 선택하면 움직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선택된 상태에서 반드시 내가 변형하고자 하는 꼭지점을 한 번 더 클릭해 주세요. 그럼 얘만 선택되고 나머지 꼭지점은 이 파란 색깔 점이 선택이 안 되고 풀린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해서 얘만 선택해서 이렇게 움직여 주셔야지. 자, 이거 바꿔볼게요. 얘도 지금 전체 4개의 꼭지점이 전부 다 선택되어 있죠. 이 지금 다이렉트 툴 선택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다이렉트 선택 툴로 이 사각형의 한쪽 부분만 선택해서 내가 변형하고 싶은 꼭지점만 선택해서 요걸 이렇게 눌러주시고 요런 식으로 어떻게 할까요? 요런 식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누르면 전체 4개가 전부 다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움직이는 겁니다. 여기서 요런 식으로 요렇게 얘만 선택되어 있습니다. 파란 색깔로 요거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같은 색깔 매직 툴로 노란 색깔 선택하고 싶으면 노란 색깔, 난 검정 색깔 선택하고 싶어. 검정 색깔. 근데 이 매직 툴을 알면은 이제 검정 색깔, 빨간 색깔, 노란 색깔 한꺼번에 선택할 수 있지만 이걸 모른다고 해도 자, 선택 툴 있죠. 선택 툴 클릭하고 내가 검정 색깔만 선택하고 싶다 했을 때 클릭하고 Shift 누르면서 이렇게 전체 선택할 수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고요. 자, 이번엔 올가미 툴입니다. 올가미 툴 요 도형만 선택하고 싶어. 배경은 빼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건 겹쳐있을 때, 도형이 겹쳐있을 때 선택하기 수월하겠죠? 이런 식으로 선택한 다음에 선택 툴 도구 선택해서 이런 식으로 도형을 선택해도 되는데 만약에 이 올가미 툴이 생각나지 않다. 이걸 레소 툴이라고 하거든요. 이 레소 툴이 생각나지 않는다 하면은 이 선택 툴 도구를 선택해서 클릭하고 Shift 누르면서 이렇게 전체 선택 한 번씩 클릭해주면 이것만 도형만 선택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선택하는 도구, 지금까지 이제 선택하는 도형을 다양한 방법으로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해봤고요. 자, 이어서 다음은 그 다음 섹션인 글자 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T입니다. T 글자인데요. 글자 쓰는 건데요. 자, 다양한 글자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게 있는데 일단은 글자를 먼저 써볼게요. 자, T를 클릭해주시고 빈 화면에 클릭 한번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글자를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좀 키워볼게요. 글자 크기를. 여기를 늘려서 키웠어요. 반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글자 T를 선택해서 빈 화면에 클릭해주셔도 되고요. 글자를 선택해서 길게 늘려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글자가 써지거든요. 이 상태에서 변형을 해주셔도 됩니다. 근데 이거는 지워야 할 게 많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쭉 드래그해서 지운 다음에 글을 막 써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 번 선택하는 걸 선호해요. 왜냐면 얘는 이렇게 한 번 클릭해서 이제 내가 원하는 걸 이렇게 변형할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택해서 길게 쓰면은 이거를 전부 다 지우고 써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별콩이들은 조금 편한 방법으로 이거 글자를 쓰고자 한다면 글자를 클릭하고 빈 화면에 이렇게 한번 클릭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글자가 너무 작잖아요. 그러면 글자 옵션에서 키워도 되는데 일단은 이걸로 드래그로 이제 Shift 누르면 Shift라는 단축키가 비율을 유지하는 단축키거든요. Shift 누르면서 이런 식으로 키워줘도 됩니다. 일단은 한 개만 글자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요. 글자를 쓰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자, 이번엔 글자를 지금 써는 걸 갖고 올게요. 자, 지금 이렇게 써있는데 먼저 저는 글자 도비 디자이너라고 써볼게요. 도비 디자이너라고 글씨를 썼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위에 글자에 대해서 있거든요. 이거를 여기다 써볼게요. 왜냐면 이거 열면 안 보일 테니까 글자에 대해서.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위에 일단 기본적인 제가 아무것도 안 걸드린 가장 베이스 상태니까요. 여기서 이제 글자를 바꿔주는 거예요. 여기 글자 있죠. 한글 글자 포인트라든지 이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걸로 한번 바꿔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컴퓨터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글자 폰트가 조금 많거든요. 정말 많아요. 그래도 조금 굵고 잘 보일 만한 걸로 얕은 샘물로 해봅시다. 자, 요거 조금 간단하면서도 귀엽죠? 이 상태에서 Shift 누르면서 키워도 되는데 글자 크기가 작잖아요. 72까지밖에 없네. 근데 더 키우고 싶어. 지금 너무 작아서 안 보이잖아요. 그럼 한 350으로 키워줍니다. 너무 크네? 너무 크네요. 그러면 자, 100으로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100, 한 150? 이렇게 키워주는 겁니다. 키우고 이제 이렇게 위치 변동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근데 지금 글자 간의 간격도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까지 했죠. 근데 둘이 너무 띄어져 있는 것 같아. 하면은 이 상태에서 자, 컨트롤 T를 눌러주셔도 되고 근데 지금 일단 이 상태에서 컨트롤 T를 눌러볼게요. 이게 글자 선택돼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T를 누르면 이제 글자와 관련된 게 뜹니다. 글자 옵션에 관해서 만약에 안 보이면 쇼 옵션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더 많은 게 뜨죠. 자, 여기서 둘이 간격에 대해서 글자 자간이라고 하죠. 자, 너무 좁죠? 72. 이거 72도 너무 적어. 너무 좁아. 그러면 100 정도로 해볼까요? 100.
200? 두 배로 한번 늘려볼까요? 이런 식으로 내가 디테일하게 맞춰주는 거야. 200은 너무 넓네. 자, 150. 자, 150으로 하고 이제 간격도 한번 볼게요. 이제 옆으로 간격이죠? 이런 식으로 늘려주는 거예요. 이것도 늘려. 길이 같은 거.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맞춰주는 겁니다. 이런 작업까지 할 수 있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거를, 이제 요거는 꾸미기인데, 전체 드래그 해주세요. 전체 쭉 선택해서, 가운데 정렬해주죠? 첫 번째, 한 벽 쪽으로 몰기. 두 번째, 몰기, 가운데 정렬. 이런 거 선택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뭘 하려고 했냐면, 이거 전체 선택한 다음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쭉 긁어서, 왼쪽으로 정렬. 왼쪽으로 정렬 됐죠? 자, 두 번째, 오른쪽으로 정렬. 해주시면, 오른쪽으로 정렬이 됐죠? 자, 쭉 드래그해서 가운데 정렬 하면은 가운데 정렬이 됐죠. 이걸 왜 했냐면 여기서 이제 가운데 정렬을 해서 여기 랩툴이라고 있습니다. 요걸로 이제 꾸미는 걸 해줄 건데, 자, 요 상태에서 요걸 한번 클릭해요. 그러니까 글자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요 표시를 이제 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글자를 꾸며주는 거예요. 요걸 한번 클릭해줘요. 그러면은 여기 다양한 옵션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치 모양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착골 모양으로도 해줄 수 있고, 반대로 이제 세로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도 해줄 수 있고, 또 플래그 모양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플래그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반대로도 해줄 수 있겠죠? 요 정도가 글씨가 잘 보이네요. 뭐 이런 식으로도 해줄 수 있습니다. 이런 간격을 이런 걸 주는 거고, PC도 있는데 PC는 조금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왜냐면 가독성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해줘도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 중에서 이제 고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는 방법, 글자 꾸미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진행할게요. 자, 다음은 이제 도형에 관한 건데, 도형에 대한 거 이야기하기 전에 선부터 나왔네요. 선이거든요. 자, 누가 봐도 막대기 찍 있는 게 선 맞죠? 라인 도형이라고 하는데, 글자 도구입니다. 찍고, 그러니까 찍고 끝이 아니라, 보통 다시 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선은 클릭해서 이제 선 관련해서 이렇게 옵션이 많거든요. 이 중에서 제일 기본인 직선인데, 직선을 클릭한 다음에 직선 도형을 클릭한 다음에 빈 화면에 찍으면 이렇게 길이를 내가 조절할 수 있고 각도도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근데 보통, 그리고 이제 색깔이 없으니까 요게 요 부분이 이제 도형에 관한 색깔을 입혀주는 작업인데요. 보통 이렇게 작업을 하진 않아요. 왜냐면 도형에 대해서 내가 무슨 컴퓨터 기계도 아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직선을 그을 건데 직선이 몇 미터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직선 도구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빈 화면을 클릭하는 게 아니라 빈 화면을 찝어요. 그리고 마우스를 쭉 클릭한 상태로 늘려주세요. 지금 마우스 클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요만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하겠다, 만들겠다 하면 이런 식으로 직선이 되거든요. 자, 다시 요거 직선 도구 한번 클릭해서 한번 클릭하고 마는 게 아니라 클릭한 상태에서 쭉 내가 원하는 방향까지 이렇게 늘려줍니다. 시작점 부분에서 늘려주세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는 게, 난 이거 좀 직선으로 그리고 싶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직선으로 그리고 싶어. 내 감각만으로는 이 정도면 직선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만 직선이 아닐 수 있잖아요. 직선이 아닌 것 같아. 이럴 때는 여기서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직선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이때는 Shift 키를 눌러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점을 찍었고요. 늘리면서 Shift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아무리 이렇게 해도 직선으로 그려집니다. 이런 거 한 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서 가겠습니다. 다음은 아치 툴인데, 아치 툴은 보통 언제 많이 쓰냐면요, 물결 같은 거 그릴 때 많이 씁니다. 이런 식으로 파도 같은 거 그릴 때, 이렇게 파도 그릴 때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거를 내가 뭐 툴 도구로 선택하고 있으면 조금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도구는 이제 파도 같은 거 그릴 때도 쓰고, 또 하나 스피럴 툴이라고 이제 달팽이 모양 툴입니다.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이런 거 그릴 때 어렵잖아요.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단은 이 정도로 해놓고 난 다음에 방향을 바꿔볼게요. 요 선택 툴로 방향 바꿔주세요. 이렇게 돌려주면 돼요.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크기도 조절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 크기도 이 모양을 유지한 상태로 크기만 바꾸고 싶다 하면은 이거 선택하고 Shift 단축키 눌러주시면서 이렇게 키워주시면 돼요. 얘도 이거 Shift 누르면 이제 90도 정방향으로 휘어집니다. 이런 것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가끔 조금 자주 많이 쓰는 도구인데요. 그 선 있죠? 선에서 요 그리드 툴이라고 하거든요. 이 그리드 툴은 이제 표 같은 거 그릴 때도 많이 쓰고 그 외적으로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사각형을 일일이 한 개씩, 뭐 이거를 그릴 건데 사각형을 한 개씩 이렇게 그리고 있으려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구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렉탱글 그리드 툴이라고 해서 이 도구를 선택해 주시고 빈 화면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만들고 싶은 칸 개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한 10개, 10개씩 정사각형을 만들어 볼까요? 여기 보면 수평 가로, 버티컬 세로 크기를 정할 수 있거든요. 3개, 5개 정도 해볼까요? 그리고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는 개인적으로 길이까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 힘들잖아요. 이 상태에서 Shift 누르면서 이제 이렇게 크기 키워주고 줄여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내가 표를 만들었는데 이 표를 조금 간격을 조절하고 싶어 이러면 다이렉트 툴 있죠? 다이렉트 툴로 얘랑 얘만 Shift 누르면 동시에 선택할 수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2점하고 2점만 선택해 주세요. Shift 누르면서 2개 동시에 선택하고 그 다음에 다시 Shift 누르면서 동시에 선택하고 이렇게 움직여 줍니다. 자, 다시 쉽게 말씀드릴게요. 한 번 더. 자, 다이렉트 툴로 이 간격을 움직이고 싶어. 그러면 이쪽을 드래그해서 클릭해 주셔도 되고 얘만 선택해 주세요. 근데 한쪽만 선택되면 한쪽만 움직이잖아요. 나는 2개를 동시에 직선으로 선택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쪽만 움직이고 싶다 하면 한쪽만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이제 직선으로 2개 다 선택하고 싶다 할 경우에는 이걸 선택해줘요. 점으로 다이렉트 툴로 이쪽만 찍어줘요. 그 다음에 Shift가 동시에 여러 개 선택이잖아요.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얘를 찍어줘요. 2개가 다 선택됐죠. 이 상태에서 Shift를 떼줘요. 그리고 움직여줘요. 그러면 이제 움직여지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 Shift를 눌러주시면 이제 직선이라든지 이제 방향이 일정하게 일직선으로 움직여집니다. 이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자, 다시 Shift를 안 눌렀을 때는 일단은 2개를 다 선택할 수 없어요. 자, 이 상태에서 Shift 누르면서 2개 동시에 선택하고 Shift를 지금 뗐어요. 떼야지 움직여집니다. 이 상태에서 Shift를 누르면 직선으로 돼요. 직선으로 움직이실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맞춰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도형을 그려볼 수 있다. 표 같은 거 그릴 때 이거 사용하면 편하겠죠? 자, 그 다음 요거는 이제 폴라 그리드 툴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주로 그 스파이더? 거미줄 그릴 때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이제 일러스트 같은 경우는 어쨌든 디자인을 하는 거니까 요건 이제 거미줄 그림 같은 거 그릴 때 많이 이용하는데 이런 식으로 요것도 이런 도구 툴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은 도형 툴입니다. 도형 툴인데 도형은 이제 사각형 툴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사각형 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끝이 둥근 사각형 툴이 있습니다. 뾰족한 사각형 툴, 끝이 둥근 사각형 툴로 이거는 전체 선택 툴을 해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 둥근 정도를 골라줄 수 있고요. 그 다음은 원형 있겠죠? 원형은 이렇게 길게 그려줄 수도 있고요. Shift 누르면서 그리면 동그란 원형을 그릴 수 있겠죠? 전체 일반 선택 툴 도구로 조금 옆으로 옮겨줄게요. 그 다음 도형이 또 뭐 있냐? 다각형 툴이 있습니다. 다각형 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려도 돼요. 근데 다각형 툴 같은 경우에는 선택을 하고 다각형 툴 도형을 선택하고 비나면을 찍어주세요. 그러면 난 삼각형을 그리겠다 하면 삼각형 오케이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삼각형이 있죠? 선택 툴 도구로 그래서 비율 깨지지 않게 한번 그려볼게요. 줄여볼게요. 그래서 삼각형이 있어. 근데 사각형 여기 있으니까 오각형도 그리고 싶어. 그럼 이 다각형 툴로 선택하고 다각형 툴을 클릭하고 비나면을 찍어주세요. 그리고 오각형이라고 숫자 5를 입력해주세요. 오각형 툴이 되죠? 이 상태에서 Shift 누르면서 비율 깨지지 않게 비율 틀어지지 않게 크기 자신이 원하는 크기로 조절해주면 되고요. 나는 이 오각형 툴 위치를 바꾸고 싶어 하면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겠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도 됩니다. 자, 그러니까 육각형도 똑같이 하고 칠각형 전부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다음은 별인데요. 별도 마찬가지로 그냥 그릴 수 있거든요. 근데 별 도구를 클릭해 주시고 빈 화면을 찝어주세요. 그리고 삼각형 별을 모양을 만들지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건 삼각형 별 모양이에요. 자, 근데 별은 보통 5개 별이 이쁘죠? 자, 빈 화면 찍어주고 5개를 클릭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일반적인 별이 선택이 돼요. 이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별 갖다 배치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도형이 있는데 이건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약간 옵션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맨 밑에 있는 도형인데 이거는 언제 쓰냐면 카메라 있죠. 카메라 렌즈를 그릴 때 내가 지금 카메라 렌즈 그림을 하고 있어 할 때 이제 Shift 누르면서 이렇게 그려주고 요게 이제 카메라 렌즈 그림이 됩니다. 카메라 렌즈 같이 생겼죠. 카메라 렌즈를 표현하기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러스트에서 요거를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는 뭐 지금 보니까 서클 렌즈 그릴 때 사용해도 좋겠네요. 근데 이건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카메라 렌즈라든지 뭐 그런 렌즈 표현할 때 이제 직접 한 개 한 개씩 그리지 말고 이렇게 기본값으로 일러스트에서 준 거를 이용하면 된다라는 거고, 저거 같은 경우 요 렌즈 필링아웃 툴이라는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잘 안 쓰고 보통 이제 그럴 때 뭐 렌즈 같은 거 표현할 때 많이 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형을 전부 그렸고요. 자,
쉽게 말해서 이제 요거 선택 툴, 선택 도구로 이런 식으로 모양 바꿔줄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고요. 얘도 바꿔줄 수 있고요. 대신 Shift 누르면서 도형 크기를 조절하면 이제 이 비율이 유지된다. 해서 요 정도 도형 툴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이걸로 이 선택 툴, 셀렉션 툴 선택해서 셀렉션 툴로 전체 선택해서 지울게요. 도형은 요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지금 했던 것 중에서 사각형을 그려볼게요. 사각형, 그리고 사각형 툴로 육각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육각형이 만들어졌어. 자, 이 상태에서 이제 Shift 누르면서 비율 깨지지 않게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지금 도형을 2개 가져왔어요. 이걸 가져온 이유는 선택 도구 우리 위에 요거 안 했어. 요거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펜툴이거든요. 펜툴이 지금 어려워서 뺐는데, 자, 이렇게 하지 말고, 자, 이거 좀, 자, 다음은 펜툴 작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펜툴이 살짝 어려울 수가 있어요. 자, 펜툴 도구 선택해 주시고요. 펜툴에도 이제 펜툴이라는 도구가 있고 추가하는 거, 누가 봐도 플러스가 돼 있으니까 플러스 하는 거, 마이너스, 그다음에 앵커 포인트가 있는데 펜툴로 뭘 그려볼까요? 자, 내가 원하는 도형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그렸어요. 근데 나는 육각형을 그리고 싶었는데 지금 육각형을 그리려다가 이렇게 그려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길게 눌러서 펜툴을 길게 누르면 이렇게 이제 쭈르륵 뜨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제 앵커 포인트라고 플러스 되어 있는 걸 보이시죠? 이걸 클릭해줘요. 그 상태에서 여기에 점을 한 개 더 추가하면 추가가 됐죠. 이 상태에서 이제 다이렉트 툴 있죠. 다이렉트 툴을 선택해서 얘만 이 상태에서 이제 얘만 선택해주세요. 그러면 얘만 지금 선택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이 상태로 이렇게 늘려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너무 간단한 걸 그렸으니까 쉽게 느끼실 수 있는데 도형을 이제 이렇게 복사를 해요. 예를 들어 이거 컨트롤 C, 컨트롤 V 했죠? 이 상태에서 도형을 복사를 했어요. 또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도형을 복사했어요. 보통 이런 무늬는 이제 축구공 무늬로 많이 이용하거든요. 지금 쉽게 해보려고 했는데 또 컨트롤 C, 컨트롤 V로 했어요. 복사를 했어요. 근데 이 상태로 했는데 지금 너무 안 맞잖아요. 이제 그림을 그릴 때 보통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좀 이 끝점이 안 맞잖아요. 이럴 때 다이렉트 툴로 선택해서 이렇게 끝점을 맞춰주시는 거예요. 요럴 때 다이렉트 툴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요렇게. 그러면 지금 끝점이 다 맞죠? 이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이럴 때 보통 다이렉트 툴 많이 선택하고요. 얘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맞춰주시는 겁니다.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작업하려면 디테일하게 작업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작업해주시면 돼요. 다이렉트 툴은 이럴 때 사용해 주시고요. 플러스 툴 같은 경우에는 방금처럼 도형을 그렸는데 이제 조금 더 이런 식으로 점을 추가해주고 싶다. 이런 선 같은 데다가 이렇게 점을 찍어서 그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이렉트 툴로 찍은 거 이런 식으로 늘려도 되고 뭐 줄여도 되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근데 작업을 이렇게 해서 줄였어. 줄인 거예요. 디자인을 하려고 한번 본 건데 생각보다 너무 안 이뻐. 이상해. 그러면은 요거 있죠. 진짜 플러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있죠. 마이너스로 얘를 빼주세요. 근데 지금 선택이 안 돼 있으니까 자, 선택 툴 도구로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이 마이너스 툴로 얘를 빼주세요. 얘도 이제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죠. 이거 이 선택 툴로 선택한 다음에 마이너스 툴로 클릭하면 빼지죠. 또 어디 선택했던 게 있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빼주는 거고요. 플러스 할 땐 플러스, 마이너스 할 땐 마이너스. 자, 다음에는 앵커 포인트인데 앵커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원형이 많이 씁니다. 이거 원형이 있어요. 원형이 있는데 방금 한 것처럼 이제 여기다가 앵커 포인트를 해볼게요. 보통 앵커 포인트는 이렇게 원형에서 여기 끝점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뾰족해졌죠. 이거는 보통 나뭇잎 있죠. 나뭇잎 같은 거 그릴 때 많이 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나뭇잎 모양을 해주면 되는데 반대로 이렇게 뾰족한 부분을 다시 앵커 포인트로 클릭하면 동글게 바뀝니다. 이렇게. 대신에 자, 앵커 포인트는 이렇게 둥근 상태에서 끝점을 클릭만 하면은 이렇게 뾰족하게 바뀌는데 반대로 이걸 다시 둥글게 하고 싶다. 그러면 클릭만 하면 바뀌는 게 아니라 점을 클릭해서 늘려주세요.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늘리고 싶을지, 난 요만큼만 늘리고 싶은지, 이만큼 늘리고 싶은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위아래 둥근 정도가 비슷해야 하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럴 때 쓰는 게 앵커 포인트라는 툴이에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앵커 포인트까지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나온 툴인데요. 우리 친구들이 이런 거를 작업하기 힘들어 하더라고요. 자, 뭐냐면 자, 요거 이제 새롭게 나온 2026년도에 나온 툴인데 요거를 이렇게 점 찍고 아이고. 다시.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걸로 이제 앵커 포인트로 보통 우리가 기존에는 많이 했던 게 뭐냐면요. 이런 작업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근데 오래 걸리잖아요. 한 개만 더 그릴게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나온 툴인데요. 점 찍고, 자, 점을 찍고 놔야 되네요. 자, 다시. 자, 점을 찍어주세요. 여기다 이제 점 찍고, 여기다가 점 찍어요. 그리고 놔요. 마우스를. 그리고 다시 요만큼. 점 찍고, 놔요. 점 찍고, 이제 굵기를 선택해주는 거예요. 그 굴곡을. 이렇게 하면 요게 이제 새롭게 생긴 툴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걸 정해주는 거예요. 이런 거 파도 그릴 때 이거 쉽겠죠? 이렇게. 왜냐면 우리 친구들이 보니까 이렇게 굴리는 작업 펜툴을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그걸 반영해서 이제 그 일러스트에서 이런 펜툴 기능을 한 개 더 2026년도에 추가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전부 다 그린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붓 툴인데 붓 모양이잖아요. 이걸 페인트 브러쉬라고 하는데 페인트 브러쉬하고 블럭 브러쉬 두 개가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어디서 많이 쓰냐 하면은 그림 그릴 때 드로잉 작가 같은 거 할 때 페인트 브러쉬랑 블럭 브러쉬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제 페인트 브러쉬부터 위에 있으니까 페인트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뭘 그려볼까요? 뭘 그리지? 뭘 그려볼까? 지금 제 옆에 핸드폰 충전기가 있거든요? 핸드폰 충전기를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죠? 그 핸드폰 충전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끝에 이렇게 이제 여기다 뭐 이렇게 로고가 써있죠? 이거 지금 핸드폰 충전기인데 어떻게 보면 이거 케이크 같네요? 자, 다시 너무 못생기게 그렸으니까 자, 이 페인트 브러쉬로 케이크를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촛불 3개 1개, 2개, 3개 지금 마우스로 그려서 대충 그렸어요. 이렇게 불을 그렸습니다. 케이크를 그렸어요. 요거 지금 페인트 브러쉬로 한 거예요. 자, 다음은 블럭 브러쉬로 하겠습니다. 블럭 브러쉬로 똑같은 걸 그릴 거예요. 다시 너무 이렇게 해서 촛불을 그렸습니다. 두 개의 도구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안에 빨간 불, 큰 불. 일단 색깔 안 바꿨어요. 자, 이렇게 하면 요거는 지금 보시면 페인트 브러쉬, 요건 블럭 브러쉬 툴인데 페인트 브러쉬 툴 같은 경우에는 선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도형입니다. 뭔 차이냐면 이거는 이제 겹쳐져 있잖아요. 요런 게 분리가 안 돼요. 이렇게 지금 전체 선택 툴로 선택을 해볼게요. 선택을 해서 잡으면 통으로 움직입니다. 같은 색깔로 그렸을 때는 한꺼번에 움직여져요. 반대로 이 페인트 브러쉬, 이건 블럭 브러쉬죠. 페인트 브러쉬는 반대로 얘를 선택하면은 지금 겹쳐있는 부분도 이렇게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따로따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별개인 거죠.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가 되고 선인 상태고요. 얘는 한 개의 덩어리로 도형 한 개가 됩니다. 이런 차이 알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는 개별 선택되는 거, 이거는 페인트 브러쉬 툴, 요거는 이제 도형으로 전체 합쳐지는 건 블럭 브러쉬 툴이다 라는 거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개의 차이를 말씀드리면 이거는 선이라고 그랬잖아요. 얘만 선이기 때문에 두께를 변경할 수 있어요. 한 3 정도? 3 너무 두껍네. 한 2? 이런 식으로 두께값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도형이에요. 선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바꿀 수 있는 게 요런 거 만듭니다. 이렇게. 왜냐면 도형이니까. 얘는 이제 선이니까 이런 식으로 낱개별로 개별적으로 값을 조절할 수 있다. 요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림에 그려져 있죠. 이 상태로. 요 상태로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요 도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면 요거는 이제 좀 많은 도구가 있는데요. 보통 펜툴에 대해서부터 샤프 툴 같은 경우에는 요거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볼게요. 요 쉐이퍼 툴이죠. 요 쉐이퍼 툴은 이제 요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를 자, 다시. 자, 쉐이퍼 툴 요 도구에 대해서 처음부터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요 쉐이퍼 툴은 일단 이거를 클릭해주세요. 이 상태로 요 쉐이퍼 툴은 이제 쉐이퍼 날카롭게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클릭하면은 자, 전체 다 지울게요. 자, 이제 쉐이퍼 툴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기초 친구들이, 우리 별콩이들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건데요. 자, 다음 설명하기로 한 게 요거죠. 요거 쉐이프 툴을 선택해줍니다. 쉐이프 툴은 이럴 때보다 지금 이렇게 클릭한 상태가 아니라 보통 단축키로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일단은 쉐이프 툴을 클릭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 단축키를 잘 모르니까 쉐이프 툴이 클릭되어 있는 상태에서 펜 툴 있죠. 펜 툴로 지금 Shift N죠. 펜 툴로 이거는 누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펜 툴로 Shift N을 누르고, 자, 이 상태예요. 지금 다시. 자, 펜
이제 핸드 드로잉 할 때 많이 쓸 텐데 이 펜툴 있죠? 펜툴 먼저 설명해야 되겠네. 자, 쉐이프 툴을 설명하려면 펜툴 도구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이 연필이라는 펜툴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쉐이프 툴은 맨 마지막에 설명하는 걸로 할게요. 자, 연필은 제가 누누이 자주 이야기했는데 우리 별콩이들에게 얘기 많이 했거든요. 요 연필 툴은 실무자들이 굉장히 많이 써요. 예를 들어서 먼저 어쩔 때 많이 쓰냐면 사각형으로 이렇게 그렸어요. 그림을 그렸는데 이제 이것보다 조금 더 복잡한 그림을 그리겠죠, 실무자들은. 근데 요거를 조금 변형하고 싶어, 조금만. 그러면은 이 펜툴을 선택해서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굴려줍니다. 이렇게 파란색으로 선택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거거든요. 또 반대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싶어. 그러니까 핸드 드로잉 할 때 많이 쓰겠죠? 그냥 그린 김에 2라는 도구를 써볼게요. 이렇게 변형이 되는데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진 도형에서 조금씩 수정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2라는 도형을 그렸어요. 이게 펜툴 도형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스무스 툴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펜툴에 대해서 그렸는데 조금 더 부드럽게 바꾸고 싶어 하면 이런 식으로 차이가 보이시나요? 조금 더 부드러워져. 왜냐면 이게 아무래도 우리가 마우스로 그리든 인터넷상 그리는 거니까 조금 부자연스러울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요거를 조금 더 부드럽게 변형해주는 게 이제 스무스 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패스 일레이저는 일레이저니까 지우겠죠? 이런 식으로 지우는 거예요, 그림을. 근데 딜리트 해도 되긴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지우는 툴이고요. 조인 툴은 이제 끊어져 있어야 되겠죠? 자, 요거 다이렉트 툴로 여기를 끊어볼게요. 지워요. 요것만 선택해서 그럼 끊겨져 있죠. 이 상태에서 이제 조인 툴을 선택해줍니다. 조인은 말 그대로 선택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어지죠? 근데 이제 너무 뾰족하게 이어졌네. 이럴 때 스무스 툴로 이것도 그림을 많이 일러스트를 작업해보면 알겠는데 요 상태로 지금 스무스 툴을 하면 좀 내가 원하는 모양들이 안 나올 거예요. 이럴 때는 좀 수정을 많이 할 때는 펜 툴로 이렇게 다시 수정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스무스 툴로 다듬어줘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듬어지죠? 이렇게 사용하는 건데 자, 우리 그러면 이제 요 쉐이퍼 툴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요. 펜 툴을 배웠으니까 자, 쉐이퍼 툴은 단축키가 Shift N입니다. 자, 연필을 잘 보세요. 이 연필 모양이 지금은 별 모양인데 이 상태에서 Shift N을 누르면 직선으로 바뀌죠. 자, 다시 이 상태는 연필입니다. 이 상태는 연필인데 이 상태에서 Shift N을 누르면 직선으로 바뀌어요. 뭔 차이냐면 연필로 동그라미를 그리면 울퉁불퉁해. 네모를 그려도 울퉁불퉁해. 세모를 그려도 울퉁불퉁해요. 근데 Shift N을 누르면서 연필을 쓰면 이게 지금 직선으로 바뀐 거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연필을 다시 요렇게 해놓고 Shift N을 누르면 좀 동그란 건 안 되네요. Shift N은 직선만 되나 봅니다. 자, 원은 빼. 자, 다시. Shift N은 자, 연필로 사각형을 그리면 좀 삐뚤삐뚤하고 둥글게 되죠? 반대로 삼각형을 그려도 자, 또 뭘 그려볼까요? 육각형 그려볼까요? 마우스로 그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거 지금 나름 육각형 이쁘게 그린 겁니다. 자, 근데 이 상태에서 Shift N, 쉐이프 툴을 누르고 지금 별 모양이죠? 이 상태에서 별 모양 누르고 그리면 뭐야? 지난번보다 잘 안 되는데요? 자, 다시. 원래 이 정도 아니거든요? 이렇게 다 그리고 Shift N을 누르면 Shift N을 잘 안 써서 잘 안 되네. 자, 다시. 이 상태에서 캔슬. 아니야. 자, 그럼 이거를 이 상태로 그려볼까요? 이 상태로 아, 이거네. 자, 다시. 자, 다시요. 자, 연필로 그리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단축키를 사용하지 말고 쉐이프 툴을 아예 선택해주세요. 이 상태로 사각형을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삼각형을 그리면 삐뚤삐뚤하게 해도 이렇게 되죠. 반대로 원형을 그리면 정원형이 돼요.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 펜툴까지 배웠잖아요. 펜툴로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막 그려. 근데 이쁘지 않고 너무 정신없게 된단 말이에요. 배너 그릴 때 제가 일러스트에서 한번 설명했거든요. 우리 자격증 시험 볼 때 이 배너 그리는 게 있는데 이렇게 그리면 너무 어렵잖아요. 이때 이 샤프 툴을 선택하면 요 형태가 되잖아요. 샤프 툴로 막 대충 그렸어. 원형을 그려볼게요. 원형 그려도 이렇게 되고 삼각형 대충 그려도 정삼각형이 되고 사각형 해도 사각형이 되죠. 근데 배너 정도가 됐는지 안 되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너무 복잡한 건 안 돼요, 여러분. 배너는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너무 복잡한 거는 사라집니다. 그냥 단순한 도형 정도. 동그라미, 정원형. 동그란 원형을 그려줘. 자, 정원형.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육각형 그려볼까요?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육각형. 요 정도. 근데 복잡한 건 안 되고 간단한 도형 정도만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도형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한 개씩 해봐야 하는데요. 해봅시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자, 사각형 툴로 할게요. 사각형 툴로 그려놓으세요. 여기다가 그려놨죠? 그 다음 툴에 대해서 설명해볼게요. 자, 요거는 보통 사각형 툴보다는 직선을 많이 합니다. 펜 툴로 직선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두께값을 자, 두께값을 줄 수 있거든요. 컨트롤 F10으로 두께값 줬어요. 자, 이 상태에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걸 선택하고 늘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모양을,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줄일 수도 있겠죠? 요런 기능의 도형입니다. 요 기능을 제가 설명하는 이유는 이런 기능이 있구나를 알아야지 내가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는 거고, 반대로 요 사각형에서 요 툴을 응용하게 된다면은 요 위드 툴이죠? 요거를 응용하게 된다면 여기만 늘릴 수 있겠죠? 이렇게 액자처럼, 액자 그림자처럼 이렇게 늘릴 수 있겠죠? 요런 식으로 요런 작업을 하는 거고요. 자, 다시 이렇게 해놓고요. 자, 다음 툴에 대한 설명 들어갈게요. 이번엔 랩 툴이거든요. 랩 툴은 모양에서처럼 도형을 이렇게 움푹 들어가게끔 해주는 거거든요. 쭉 클릭해주고 있어요. 이거를 다시. 자, 요 상태에서 지금 사각형이잖아요. 이 상태에서 내가 여기를 이렇게 들여보내볼게요. 여기 이 선을 딱 집어요. 그리고 마우스로 쭉 밀어요. 한 번 누르면 이 상태 돼요. 두 번 누르면 더 들어가죠. 3번 누르면 들어가시죠. 이쪽으로 해볼게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이거 크기에 따라서 변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크기는 이제 대괄호 누르면서 줄여지거든요. 크기 랩트. 별로 안 줄여. 너무 많이씩 하지 마시고 조금씩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너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툴은 알려는 드리는데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면 좀 이렇게 부정확하잖아요. 이런 도형을 만들고 싶으면 이제 패스파인더라는 도구를 사용하면 조금 좋겠죠? 자, 반대로 이것도 이제 늘리기. 이거는 이렇게 약간 믹싱하는 거죠. 여기 선택하고 마우스를 클릭하고 좀 냅둬요. 이렇게 돌아가. 이렇게 도형을 이렇게 한 번씩 클릭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반대로 쭉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다시 죄송해요. 자, 이걸 한번 쭉 누르고 있으면 계속 돌아가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부풀리기는 이렇게 그러니까 잡아 늘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이런 식으로 이런 도형도 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도형을 이제 변형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거는 일러스트는 벡터라는 값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부정확한 걸 좋아하지 않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연필로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뭐 이런 기능이고요. 이제 블렁켓이라고 해서 늘리고 이제 축소했죠. 반대로 이제 늘리기. 여기 늘려볼게요. 쭉 누르고 있어요. 쭉 누르고 있어요. 쭉 누르고 있으면 반대로 들어가죠. 이건 이제 언제 선택하냐면 자, 다시 사각형을 해볼게요. 사각형으로 자, 어디 갔냐. 요거 늘려볼게요. 늘리기. 여기를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늘어나죠. 반대로 이제 좀 아까 했던 거 퍼킷 이걸로 이렇게 하고 있으면 들어가죠. 모으기 이런 도형이고요. 그 다음에 스크롤이거든요. 이걸 찝으면 계속 마우스를 한번 클릭한 상태로 쭉 누르고 있으면 변형돼요. 그리고 이제 원하는 방향으로 틀어주면 되거든요. 이것도 이런 식으로 이런 도형입니다. 근데 이런 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말 그대로 크레이지 툴인데 크리스탈이네요. 이걸로 클릭하고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내가 뻗어나가는 거예요. 약간 스크림처럼 비명 지르는 것처럼 날카롭게 밖으로 하면 이렇게 밖으로 나가고 안으로 하면은 이제 안으로 들어가겠죠. 이것도 들어가봐. 이런 식으로 이런 도형의 툴입니다. 근데 한 개 더 있네. 윙클 툴이라고 얘를 선택이 돼 있는 상태로 해야 돼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선택이 돼 있는 상태로 이제 약간 지지직거리는 거 있죠. 여기 다시 이제 한 개 보여드릴게요. 직선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걸로 이제 선택이 돼 있죠. 이 상태로 이렇게 누르면 지지직거리는 거. 근데 이게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고 이런 거는 좀 부정확해서 잘 안 써요. 왜냐면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제대로 안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안내해 드렸습니다. 요거는 실무에선 잘 안 써요. 그냥 내가 작품 만들고 이것저것 디자인 만들어 볼 땐 쓸지 몰라도 실무에서 이렇게 부정한 값은 잘 안 씁니다. 하지만 이런 도구 툴 기능이 있다 하는 것만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뭘 그려볼까요? 지금 빨리 그려볼게요. 아이고. 의자 비스무리한 걸 그려볼게요. 자, 요거 그냥 간단한 의자예요.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요거 두 번 클릭하면 색깔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어요. 그 상태에서 요거 그 다음 툴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어디 갔냐? 스케일 툴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뭘 했냐? 요걸 윙클 했죠. 그 다음에 요거거든요. 프리 트랜스폼이라는 선택인데 자, 이건 이제
방향이라든지 기울기 같은 거를 설정해 주는 거거든요. 여기서 프리 트랜스폼으로 이 중에서 프리 트랜스폼 중에서 고를 수 있어요. 자, 요걸로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의자면은 그러니까 각도나 기울기 같은 걸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 한글로 안녕이라는 글자를 써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게 지금 벽이에요. 무슨 벽이냐? 이 상태로 벽이 이제 이런 벽이 있어요. 이런 이것도 도화지된 모든 이런 게 있어. 근데 이거를 여기다 얹고 싶어. 그럴 때 너무 부자연스럽잖아요. 그러면은 이걸로 이제 프리 트랜스폼 기울기 같은 거 조절해주는 걸로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제 각도를 선택할 수 있죠. 꼭지점을. 근데 4개 다 변형을 선택한 다음에 얘를 잡아서 클릭해서 이렇게 늘려줘. 근데 이건 글자가 잘 안 깨져 있잖아요. 글자가 도형이 아니어서 그래. 글자를 깼어. 이거 글자가 이제 도형이 된 거예요. 이 상태에서 요거를 프리 트랜스폼을 클릭해주고 이걸로 이제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눌러서 각도 맞춰주고 얘도 여기 선택해서 이렇게 하면은 글자가 이 벽에 잘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시죠? 그 약간 기울기라든지 각도가 이런 게 이렇게 되는 거죠. 요런 작업할 때 쓰시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는 프리 트랜스폼 다음에 선택하면 그 중에서 이제 이렇게 선택할 수 있거든요. 뭐 더 디테일하게 작업할 거면 이런 거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포켓 랩이라고 있어요. 포켓 랩은 꼭지점을 한 개 정한 다음에 움직여주는 거거든요. 이제 얘 주고 얘로 해볼게요. 얘를 이게 지금 도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깨줘야 돼. 이런 거 이제 심화 과정에서 할게요. 이 상태에서 요걸로 이렇게 지금 이게 이제 포켓 랩인데 여기를 꼭지점을 잡는 거예요. 그럼 여기만 지금 선택이 돼 있고 나머지는 잠겨 있잖아요. 여기만 움직입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건 언제 많이 쓰냐면 인물 같은 데 많이 써요. 왜냐면 인물 팔 같은 거 할 때 몸통을 가만히 관절은 고정돼 있고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하면 사람 몸이 다리만 그려볼게요. 다리야. 근데 이 상태에서 얘를 움직이고 싶어. 그러니까 다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다리가 여기 관절이에요. 그리고 좀 더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자, 이게 발이에요.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사람 발처럼 보이게 살 색깔을 바꿔드릴게요. 이게 발이야.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바지예요. 바지. 자 이거 발이라고 쳐봐요. 그럼 발가락만 까딱 하는 걸 하고 싶어. 그럴 때 이거를 전체 선택하고요. 요 랩2를 선택해 주는 거예요. 요 퍼펠 랩.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는 고정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얘만 잡아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관절이기 때문에 얘만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이럴 때 많이 써요. 무릎도 좀 더 앞으로 뻗고 싶어.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럴 때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면 관절 같은 거 움직일 때. 뭐 동물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이런 거. 근데 일러스트를 어쨌든 일러스트가 아니라 그림이나 도형일 때 이런 거 많이 사용해요. 이렇게 해서 관절 움직일 때 많이 주로 사용한다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럼 다 했어. 어디까지 했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라이브 요거는 도형을 색깔을 입히는 거거든요. 색깔을 입히는 건데 정말 색깔도 자 도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 상태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어요. 근데 도형을 이렇게 선택해서 이제 여기 보면 스와치죠? 이렇게 이걸로 바꾸는 게 있어. 바꾸면 되는데 이렇게 한 군데씩 바꾸기 조금 번거로울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여기서 지금 이쪽 패널만 하고 있으니까 이걸로 2번 클릭해서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돼요. 여기 색상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바꿨는데 지금 쉐이프 툴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전체 선택한 상태에서 쉐이프 툴 요거를 선택해 주시면 요걸 선택해 주시면 이 상태로 바꿀 수 있어요. 이 상태로 색깔을 클릭해 줄 수 있어요. 요거에 맞춰서 이 색깔을 지금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이걸 빨간색으로 했죠? 이걸 빨간색으로 바꾸고 싶은 부분만 이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빨간색으로 바뀌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하얀색으로 바꾸고 싶어. 왜냐면 색깔을 전체적으로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얀색은 배경이랑 같으니까 무슨 색 해볼까요? 이런 형광 걸로 이제 이렇게 클릭하면 이 색깔로 바뀌는 겁니다. 요럴 때 쓰는 도구고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쓰면은 이렇게 전부 다 갈라져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는 도형이 이렇게 있어도 겹쳐 있었잖아요. 검정색 해볼게요. 도형이 이런 식으로 있었잖아요. 도형을 이런 식으로 제가 배치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색깔을 조금 번거롭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바꿨어. 그러면 색깔이 너무 비슷하네요. 이런 식으로 바꿨잖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합쳐져 있잖아요. 근데 다른 작업을 하지 않았어도 얘는 이렇게 분리가 된다. 그래서
요거 한 개 팁으로 말씀드리면 일러스트 유튜브 영상 이제 쇼로 돌아다니는 거 보면 요렇게 전체 선택하고 요런 걸로 빠르게 요런 이제 쉐이프 툴이라는 걸로 선택해 가지고 빠르게 색깔을 바꾸는 거를 업로드를 많이 하더라고요. 보면은 재밌고 요렇게 하면은 재밌어 보여요. 이렇게 아주 멋지게 작업 색깔이 변경이 되잖아요. 그래서 멋져 보이는데 요렇게 하고 나면은 이런 건 안 보여주죠. 이렇게 다 분리가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툴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작업을 할 거였으면 패스파인더로 이렇게 나눴겠죠. 근데 어쨌든 빠르게 선택하고 이게 따로따로 분리가 돼도 크게 상관이 없다 하면은 요런 툴을 씁니다. 왜냐면 다르죠? 얘는 색깔을 조금 번거롭더라도 한 개 한 개씩 작업을 했을 경우에 나누어지지 않죠? 그러면 다른 데다가 다시 복사해서 쓸 수도 있는 거고 뭐 요런 기능들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이어서 근데 저기 있는 도형이 다 그렇게 되어 있긴 해요. 알트로 지금 도형을 다음번에 다르게 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려 볼게요. 자, 이렇게 노란색이 아니라 노란색이든 뭐든 색깔을 바꿔봅니다. 얘는 빨간색, 빨주노초 파란보로 색깔 칠해볼게요. 얘는 파란색, 얘는 보라색. 아이고, 캔슬. 보라색. 자, 빨주노초 파란보로 칠했죠. 자, 다음 설명할 거는 이제 라이브 페인트 버켓인데 요 라이브 요것도 은근 재밌긴 해요. 일단은 전체 다 선택해주세요. 색칠하는 관련된 도구거든요. 요렇게 여기서 이제 이걸로 두 번 클릭해서 선택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제 다르게 칠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 선택을 해준 다음에 이번에 라이브 페인트 있죠. 라이브 페인트를 칠해주세요. 그러면 지금 요거랑 조금만 큰 차이 없어요. 이번에는 없는 색깔이구나. 여기 다 있네. 빨주노 초파는 벌써 갈색이 없네요. 갈색. 갈색으로 해봅시다. 아, 회색 없네. 회색. 회색으로 할게요. 자, 회색으로 선택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근데 아까 거랑은 똑같아요. 똑같이 잘려. 이것도 하면은 아까는 그냥 아예 처음부터 분배가 됐잖아요. 얘는 이제 이 상태로 묶여있어요. 묶여있죠. 근데 이거를 확장시키면 얘네가 잘립니다. 그러니까 큰 차이는 없어요.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근데 이제 밑바탕을 전부 다 그려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칠하는 방법을 많이 쓰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얘는 묶여있다. 뭐 그런 거 차이고요. 마지막에는 셀렉션 툴인데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전부 다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도형 복사할 때 지금 계속 복사하고 있으니까 Alt 누르면은 이제 복사가 됩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랑 비슷한 기능이에요. 자, 일단은 이거 전부 선택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 라이브 페인트 셀렉션 툴 도구에 대해서 선택해 볼게요. 색깔 이번엔 노란색을 해봅시다. 이러면 지금 선택되어 있는 게 전부 다 이 지금 색깔이 같아가지고 그런가 봐요. 색깔을 일단 다 바꿔볼게요. 무슨 색으로 해야 되냐? 무슨 색이 없냐? 겹치는 색 없이 파란색. 자, 겹치는 색 없이 오, 다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 맨 마지막 거 라이브 페인트 셀렉션 툴을 선택하면 얘를 이 색깔만 선택하고 싶어 이러면 이렇게 해봅시다. 아니야. 자,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요 도구에 대해 설명해볼까요? 이거를 하고 싶다 하면은 전체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이걸 클릭해주세요. 이어서 방송 진행 시작하겠습니다. 방송하기 전에 지금 잘 전송되고 있는지 음량 잘 되고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바로 시작할게요. 마이크랑 음량만 확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방송 전송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바로 이어서 진행할게요. 네, 음량이랑 마이크 전부 잘 전송되고 있는 거 확인했고요. 음량 크기랑 이런 것만 세팅하고 바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방금 이어서 그대로 진행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 라이브 셀렉션 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잖아요. 자, 이렇게 전체 선택해줍니다. 기본 선택 도구로 선택을 해준 다음에 라이브 셀렉션 툴은 라이브 페인트를 사용할 때 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일단 가장 색깔 확인하기 쉽게 빨간색으로 해줬고요. 우리 지금 라이브 페인트 버켓에 대해서는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지금 선택을 이제 내가 원하는 데를 선택하면 집어서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한꺼번에 선택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라이브 페인트 셀렉션 툴을 선택해서 여기 선택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라이브 페인트 선택해서 아직 안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이걸로 선택해 주시고요.
이렇게 좀 색깔이 바뀌어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제 라이브 페인트를 사용하던 도중에 선택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라이브 페인트를 안 했잖아요. 라이브 페인트를 사용 안 한 상태에서 바로 셀렉션 페인트 선택을 할 수 없어요. 이 상태에서 라이브 페인트를 사용하던 중에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꿔보고 이렇게 뭐 요렇게 이쪽 저쪽으로 이제 원하는 방향만 했는데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한꺼번에 선택을 하고 싶어. 이럴 때 이제 라이브 페인트 셀렉션 툴을 선택해 주셔서 내가 선택한 빨간 색깔만 선택해주고 Shift 같이 누르면서 선택하면 빨간색만 선택했던 거 해서 검색으로 바꿔볼까요? 회색 아니야. 검정색으로 바꿔볼게요. 검정색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바꿀 수 있죠. 이럴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자, 다음 이어서 진행할게요. 다음은 이제 요거는 이제 퍼스펙티브 그리드 툴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VMD나 뭐 공간 설계 디자인할 때 많이 쓰거든요. 요거 일러스트를 사용하다가 일러스트를 작업하다가 요게 나오면 당황하는 친구분들이 많은데 요거를 꺼주시면 돼요. 요거 눌렀다고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여기서 요거를 이렇게 해주시면 꺼주시면 X 누르면 꺼집니다. Shift P. 지금 제가 다른 거 껴놔서 그런데 이렇게 하면 선택이 되죠. 자, 요런 걸 언제 그리냐면 공간 설계할 때 이게 그리드 기준점이거든요. 한마디로 소실점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공간을 설계할 때 공간 감각을 느낄 때 내가 이런 가이드선이 없으면 공간 디자인하기 힘들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겁니다. 이런 기준선이 있으면 이제 조금 더 입체감으로 뭐 도형 설계하고 그걸 뭐라 그러죠? 도형 설계하고 건축 설계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런 거 가이드선 기준점으로 놓고 사용한다 라는 거 그럴 때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퍼스펙티브라고 요거 끄고 이건 저도 안 써봤는데 이것도 이제 쓰는 요거 할 때 쓰나 봅니다. 어쨌든 요거 할 때 같이 쓰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 보면은 이거일 때는 퍼스펙티브 할 때는 쓰면 되는데 어쨌든 같은 겁니다. 이건 도형 설계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그렸잖아요. 그려놓고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처럼 도형을 그렸는데 이번에 동그라미 그려볼게요. 동그라미를 점으로. 근데 얘를 이제 막 움직이고 싶어. 이럴 때 퍼스펙티브 있죠. 여기서 요거를 조금 이 입체를 유지하면서 도형을 변형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 같아요. 요 정도만 알아둘게요. 왜냐면 이거는 저는 공간 디자인은 아니었기 때문에 요렇게 사용한다라는 거 알아둘 것 같고요.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러스트에서도 시험 문제, 자격증 시험 문제 출제가 되고 어떨 때 많이 쓰냐면요. 사과 같은 거 그릴 때 그라데이션 효과인데 기본적으로 빨간색으로 해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메시 툴을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도형 색깔을 바꿔볼까요? 바뀌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빨간색에서 선택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화이트로 바꿀게요. 그리고 이제 화이트 그라데이션을 줄 거예요. 이 메시 툴을 선택해서 이런 식으로 약간 입체감을 주는 그러니까 명암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도형이나 뭐 배경이나 어떤 거든 색깔을 이제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색으로 그라데이션을 지금 아무것도 선택 안 된 상태에서 노란색으로 메시를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를 한번 찝어줘. 그럼 이제 노란색이 은은하게 들어가죠. 이런 작업을 하는 게 이제 메시 도구고요. 메시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바로 그라데이션도 있죠. 그라데이션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2번 클릭하면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런 거 이제 기본 값으로 되어 있는 게 원하는 색깔을 자신이 입히면 됩니다. 여기서 2번 클릭해서 색상을 클릭하셔가지고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우리? 이거를 빨간색으로 바꿔주시고 이제 색깔이 너무 많은 것 같죠? 기본 값인데 색깔이 너무 많으니까 선택해서 밖으로 빼요. 이렇게. 얘는 너무 좀 밝은 요거 색상을 클릭하셔가지고 노란색으로 바꿔볼게요. 색깔이 좀 더 진해지죠? 그리고 요거 주황 색깔 더 뺐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자, 기본 타입이 있어요. 세로 방향, 원형 중심으로, 그 다음에 지그재그 뭐 이렇게 있거든요. 보통은 이런 거 많이 쓰고요. 이 상태에서 그라데이션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를 요 끝점을 잡아다가 이렇게 당겨줄 수 있습니다. 뭐라 그래야 되냐. 아까는 뭔 차이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전반적으로 크게 들어갔잖아요. 끝점을 이렇게 당기면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크게 들어갔으면 이번에 좀 짧게 주고 얘를 당겨주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각도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작업하고 이
이쪽이 끝점이고요. 이쪽이 방향을 돌려가면서 이렇게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게 시작점, 여기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게 끝점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방향 같은 것도 주실 수 있고 크기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레디언트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것도 새로거든요. 2026년도에 요건 왜 많이 생겼냐면 텍스트 디자인이라든지 뭐 명암 크기를 할 때 요만 명암을 만들었어요. 내가 이만한 크기 만들었어. 근데 이게 몇 정도 사이즈인지 모르겠어. 할 때 이제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롭게 된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 딱 클릭하면은 아 이건 175.38 정도의 크기입니다. 라고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도 여기서부터 선택하고 시작점 선택하고 끝점 시작해주세요. Shift 누르면 당연히 이제 직선으로 움직이겠죠? 이렇게 해서 해주고 그러면 이제 측정 상태로 이렇게 이게 없을 때는 요거를 일일이 그렸는데 이런 게 생겼고 각도도 있어요. 각도도 여기도 이제 여기도 다시 자 이거 90도 그려볼게요. 여기서 이제 측정 값 90도 이렇게 90도 여기도 90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원일 때는 지름도 선택할 수 있는 거겠죠. 여기도 시작점 여기 끝점 시프트 그리고 요 정도 위치에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요렇게 측정하는 게 생겼어요. 이런 것도 기능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스포이드 기능입니다. 스포이드 아이버퍼 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매절 툴인데 사실은 이 매절 툴이 이게 생겨가지고 그냥 이걸로 써도 될 것 같아요. 매저 툴도 뭐 아까처럼 이제 그 값에 이렇게 해주는 거거든요. 도입인 건데 이제 업그레이드 버전이 생겨가지고 여기서부터 이렇게까지 하면은 이제 몇인지 그러니까 얘는 기록에 다시 요거 측정값으로 새로 생긴 거잖아요. 얘는 그렸을 때 측정값이 같은 사각형인데 측정값이 기록에 남아요. 그러면 이거 선택한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하면은 기록이 남죠. 근데 나는 그냥 알고만 싶어 하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면은 이 도구를 선택해서 끝점과 끝점을 두면은 여기 가로가 몇, 끝점 y축이 몇가 몇인지 세로가 몇인지 각도가 몇인지 뜨죠. 이거는 기록이 안 남습니다. 그런 차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요거는 내가 그러니까 여기는 그리고 싶은 거 요거는 나만 확인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거 이렇게 하고요. 자 다음 가겠습니다. 요거는 쉽게 말해서 이렇게 했어요. 선값을 1로 하겠습니다. 자, 요 상에는 두께값을 한 5로 하고 색깔을 바꿔볼게요. 색깔을 빨간색으로 얘는 검정색이에요. 너만 보니까 2로 할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번에는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데 이건 블렌드 툴이라는 건데요. 얘를 시작할 때 시작 별말 플러스는 네모로 이렇게 플러스로 되죠. 이렇게 되면 그라데이션이 되는데 이걸 두 번 닫아 그런데 이거와 블렌더와 관련된 옵션 툴이 뜨거든요. 이걸 보면 이렇게 스무스로 할지 아니면 스텝별로 할지 스텝 하고 프리뷰를 껐다 켰다 해주면 이런 식으로 되죠. 그 다음에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할지 이런 식으로 할지 이제 거리죠. 스텝 바이 스텝은 요거부터 요까지 선인데 라인인데 이제 몇 미리 거리로 할지 한 3mm 정도로 해볼까요? 그리고 하면 요 정도 되죠. 그 다음에 스텝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개의 단계를 줄지 한 20개 해볼까요? 그래서 프리뷰 그 다음에 그냥 스무스하게 할지 이런 도구입니다. 이거 이제 원형으로 할 때 이거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런 도구가 있다. 그 다음에 이건 도장이라는 툴이거든요. 도장이라는 툴인데 자 우리 별로 해봅시다. 별인데 별로 해놓고 한5 정도 줘볼게요. 자, 요 별인데 이제 도장 스탬프 찍듯이 도장하는 거거든요. 뭐였니? 심볼이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쪽 선택하면 심볼이 기본 패널이었잖아요. 기본 창이었는데 이제 우측에 여기 심볼 없으면 심볼 근데 심볼이 없으면 도장을 찍고 싶으면 심볼인데 심볼이 없다 하면 윈도우 가셔서 모든 다 윈도우에 있어요. 이걸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보여 하면 윈도우에서 찾으시면 되고요. 자 심볼을 클릭해주세요. 그럼 선택해서 여기다 갖다가 붙여주세요. 아이고 심볼 추가해주시고 하면 이제 요게 생겼죠? 자, 요 상태로 이제 얘는 이 심볼을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찍어주세요. 이렇게 별이 생겨요. 도장 찍듯이. 얘로 도장 찍듯이 도장을 막 찍었어. 쾅 찍었어. 하고 싶어 할 때는 이게 이 선택 도구로 변형이 안 되거든요. 도장을 찍었잖아요. 이 도장을 바꿔주는 거예요. 도장 바꾸고 싶어 하면 도장 위치를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스크런치라고 하거든요. 이거 모아. 그러니까 이런 중심으로 모으는 거예요. 이렇게 모으는 도구도 있고, 왜냐면 화살표가 모아지잖아요. 그 다음에 그것보다는 보통 이렇게 다이렉트로 내가 원하는 걸로 하면 되니까 플러스 원하는 데 갖다 놓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도구를 더 많이 써요. 그리고 사이즈, 이거 크기를 줄이고 싶다. 사이즈 크기를 클릭하면 커지죠? 반대로 Alt를 누르면서 누르면 됩니다. Alt를 누르면서 누르면 작아지고, 자, 얘도 좀 줄여볼게요. 얘도 줄이고, 얘 좀 안 보이니까 그 시프터로 위치로 이렇게 갖고 올게요. 잘 보이게 이쪽으로. 이제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피너는 이제 좀 회전이죠. 여기 화살표 뜨죠. 하고 얘한테 가서 얘를 클릭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화살표가 있습니다. 화살표로 이제 내가 원하는 방향에 맞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방향 돌려주기. 방향 돌려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피너라고 투명하게 해주는 거. 한 번 클릭하면 좀 연해지고, 더 클릭하면 더 많이 조절해주는 거예요. 투명도는 알려면 이제 그 배경이 있으면 알기 쉽겠죠? 그래서 검정 색깔로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얘는 투명 안 했는데 투명하니까 이렇게 되죠? 요럴 때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니야, 스크리너가 아마 투명해지는 거예요. 스크리너가 투명해지는 거고요. 심볼은 자, 스크리너가 이렇게 투명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방금 한 거 스테이너는 색깔 바꾸고 싶어. 내가 지금 검정 그 노란 별을 했잖아요. 근데 난 노란 별 말고 하고 싶어 하면 이 물감 요 스테이너를 클릭하고, 이게 지금 선으로 되어 있어서, 자, 물감색을 클릭해 주시고요. 이렇게 칠해주고, 빨간 더 많이 선택할수록 진해집니다. 그래서 기존의 노란 색깔 위에다가 빨간색을 입히면 정말 많은 완전 빨간색이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에 색을 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바탕이 너무 진해서 그런 것 같아요. 하늘색 하면 좀 더 괜찮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심볼 스크리너까지 있죠. 요거는 이제 요렇게까지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요런 이따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바로 이어서 진행할게요. 다음은 이제 차트인데 보고서 같은 거 그릴 때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관련된 차트 그래프, 막대 그래프로 요 정도 하면 2, 3, 4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되죠. 4개의 차트표가 생겨요. 이런 건 이제 보고서 쓸 때 이런 차트표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면 좋겠고요. 반대로 이런 3, 5, 7 그래서 선이 생성이 됐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형 그래프도 있어요. 그래프로 원형이 돼 있죠. 근데 한 30, 20, 50 이렇게 생성이 되죠. 요런 그래프가 있대서 자신이 이제 사용하고 싶은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런 일러스트 작업하다가 디자이너들이 이제 보고서, 회사에서 보고서 같은 거 쓸 때 많이 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관련된 건데 요것도 많이 써요. 자, 컨트롤 마이너스에서 화면을 좀 줄여볼게요. 요거 대지죠. 요게 이제 대지 크기인데 우리는 지금 대지로 대지를 했잖아요. 근데 이거 대지를 클릭해 주시고 내가 중간에 작업하다 대지 크기를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근데 커스텀으로 국제 표준이 아니라 내가 하는 모양대로 바꾼 거예요. 근데 이제 A3가 A3 끼면 여기 A3라고 써져 있죠. 이 도구는 이제 대지, 도화지의 아트보드라고 되어 있네요. 네, 아트보드 관련 도구입니다. 자, 그 다음 컨트롤 0 눌러주시면 화면 맞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슬라이스죠. 슬라이스 툴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상에서 우리 상세 페이지 인터넷 디자인 도구거든요. 그래서 일러스트에서 기본적으로 쓰는 도구가 아니라 가들 중에서 이제 자신의 그 전문에 맞출 때 예를 들어 그래도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상에서
해서 이런 식으로 요거를 이게 이제 전체 한 페이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냥 상세 페이지가 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요렇게 해 가지고 얘만 선택하면 지금 나뉘었잖아요. 이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누고 싶어. 이게 뭐냐면 인터넷에서는 웹 디자인 할 때 구역을 나눠서 하거든요. 그거에 관한 정도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인터넷 바뀌었고요. 뭐 바뀐 것 같은데. 자, 이럴 때는 방법이 있죠. 아트보드 있죠. 요거 선택되어 있는 상태. 안 되겠다. 이거 다시 껐다 켜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웹이어가지고 웹은 툭 누르시면 돼요. 자, 다시 방금 했던 거 그대로 처음에 했던 거 반복해 주셔서 페이지 생성. 자, 다 했어요. 다 왔어. 자, 마지막 도구죠. 이거 손이죠. 손 모양이죠. 모양을 얘를 잡아요. 잡아서 화면을 움직일 수 있어요. 이렇게 이쪽으로. 언제 쓰냐면요. 지금 이렇게 전체 화면을 쓸 때가 아니라 여기 이렇게 있어요. 아이고. 선택해가지고 자, 컨트롤 플러스 하면 화면이 확대가 되거든요. 이 상태 하고 싶어 하면은 이제 당연히 요거 있죠. 요걸로 이렇게 해놓고 요걸로 이렇게 이제 중간가한테 가볼게요.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좀 확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이럴 때 손을 선택해 주시고 스페이스바 손을 선택해 주셔야 되고 스페이스바를 누른 상태로 하면은 이 손이 등장합니다. 단축키이기도 해요. 어쨌든 손을 클릭 이런 플러스 화면 확대하거나 마이너스 할 때 화면을 잡아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로테이트 뷰는 이걸 선택하면요. 네, 화면 이 를 그림 그리다 보면 회전시키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 난 이렇게 그리고 싶은데 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연필로가 그래서 펜슬로 이렇게 작업하고 있었어. 근데 얘가 움직여줬으면 요걸로 요 로테이트 움직여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ESC 누르면 됩니다. 왜냐면 그림 그릴 때만 이렇게 돌리고 싶었던 거니까. 자, 그리고 컨트롤 0 누르면 거고요. 자,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프린트 트링트로 이제 인쇄할 때 그냥 우리가 평소 인쇄 말고 이제 디테일한 인쇄할 때 그럴 때 이것도 써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건 돋보기겠죠? 컨트롤 플러스 자 일단 돋보기부터 설명할게요. 자 다시 나는 지금 이쪽 점으로 가고 싶어. 이쪽 점을 크게 확대해보고 싶어. 해서 컨트롤 플러스 한 다음에 이 손을 클릭해가지고 막 일로 열심히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 이쪽 점을 확인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되죠. 근데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럴 때 돋보기를 사용해줍니다. 돋보기로 난 여기를 확대하고 싶으면 이렇게 드래그해줘. 그럼 여기 확대되죠. 이럴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온 패스? 아, 오브젝트 온 패스는 이런 기능인가 봅니다. 얘랑 이어서 합치는 기능인가 봐요. 근데 이것도 사실 잘 쓰진 않습니다. 얘랑 오브젝트 온 패스에 대해서 해볼게요. 자, 원하는 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얘를 선택하면은 해서 모으는 도구래요. 모으기 귀찮을 때 있잖아요. 이럴 때 쓰는 도구랍니다. 이렇게 모으는 도구라고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쪽 한쪽 패널에 대해서 이야기해봤고요. 다음에 이쪽 패널에 관한 건 다음 영상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